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황 내일 전략 김진영입니다. 4월 8일 화요일 시장이 마지막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은 장중의 변동성이 좀 큰 모습이 연출돼 있었습니다. 현재는 1992선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지수는 553선 보여주고 있죠. 일중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장 초에 코스피 시장의 하락이 좀 눈에 보였습니다. 1977선까지 내려가면서 오늘 시장을 좀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됐었는데요. 계속해서 낙폭을 좀 축소하다가 상승 반전에 성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994선이 고가였던 것으로 판단이 되죠. 현재는 1992선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평탄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만은 코스피보다는 낙폭을 줄이지 못하면서 현재는 약보합 수준에 있습니다. 553.72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고요. 장중 한때 저가는 549선까지 내려가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시장에 영향을 많이 준 것 당연히 간밤에 있었던 뉴욕 증시인데요. 뉴욕 증시가 좀 흔들리고 있는 국면입니다. 다우존스가 1% 이상 떨어지면서 16,000선에서 마무리가 됐고 나스닥이죠. 나스닥이 1.16% 떨어지고 있는데 사흘 동안 5% 넘는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뉴욕 시장의 성장주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는 올해 이때까지 올랐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 역시 내리면서 1845선에서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우리 시장의 매매 동향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수급 측면에서는 지수가 흔들렸던 만큼 장 초반에 외국인들도 방향성을 좀 잡지 못했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세를 보이다가 장중에 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지수를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10거래일째 연속성과 지속성을 가지면서 718억 정도 현재 사고 있습니다. 기관 역시 마찬가지죠. 200억 이상 사면서 코스피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으로 가면 전혀 반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외국인은 143억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장 초에 좀 사는 듯 싶다가 매도로 전환을 했죠. 기관은 361억 가까이 팔면서 코스닥 시장에 전반적으로 부진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삼성전자의 캔들 확인해 보시죠. 삼성전자가 1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발표하면서 어닝 시즌의 개막을 알렸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8조 4천억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하면서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는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개장 초에는 차익 매물이 좀 출하됐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오다가 오늘은 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밑꼬리를 좀 다는 모습이죠. 그런데 장중 139만 9천 원까지는 못 가면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149만 2천 원 약보합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이버의 차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이버의 변동성이 좀 컸습니다. 9시쯤에는 72만 원대까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만 낙폭을 상당 부분 줄이면서 장중에 상승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뉴욕의 페이스북, 구글, 트위터 모두 좋지 않은 흐름으로 마감이 됐는데 그에 따라서 약세를 기록하다가 장중에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상승의 반전에 성공했고요. 0.5% 오르면서 74만 3천 원대를 현재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KT 오늘 장중의 변동성 역시 컸던 종목 중에 하나죠. 11시에 구조조정 개편을 했습니다. 일단 워낙에 많이 빠져있는 상황이고 KT에 대해서 그리고 통신주 전반에서 안 좋은 인식에 깔려있는 상황에서 구조 개편에 나서겠다라고 일치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KT 같은 경우는 급등세입니다. 7.35%까지 오르고 있고요. 장중 한때 32,000원까지 터치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다른 통신주들의 움직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 U+, SK텔레콤 모두 상승세인데요. 최근에 영업정지, 과징금,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슈 속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LG U+가 2%, SK텔레콤이 2.7%까지 오르면서 20만 원대를 터치하면서 오늘 KT, SK텔레콤, LG U+ 대형 통신주 모두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만도의 차트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 분할 뉴스가 나왔습니다. 신설법인이 만도고요. 존속법인이 한라홀딩스, 지주사가 한라홀딩스가 되는 거죠. 주주가치 희석에 따른 우려로 오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지배구조 개편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주가 전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떨어지죠. 11만 5천 원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시장에서 이 지주에서 전환 움직임 발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코스맥스입니다. 살펴보시죠.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오릅니다. 지주서 전환하고 이틀 동안 상승을 하는 모습이고요. 오늘 77,200원대까지 오릅니다.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제조업체인 코스맥스를 신설법인으로 하고 코스맥스 BTI라는 건강기능식품 관련주를 존속법인으로 삼았습니다. 당연히 두 주가에 상반된 흐름이 나타날 텐데요. 코스맥스는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반면에 코스맥스 BTI는 이틀째 급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10% 이상 떨어졌고 오늘도 가격 제한폭 까지 내리면서 두 차트의 흐름이 전혀 상반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은 전문가들도 코스맥스 쪽에 표를 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키스트 차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최근에 중국 수혜주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내수주, 라켓라켓 소비주? 전혀 아니죠. 엔터주, 이런 컨텐츠 모바일 종목들이 중국의 수혜를 가장 많이 입고 있습니다. 중국 진출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키스트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올렸죠.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소속사, 많은 소속 연예인들을 데리고 있는 엔터 관련 종목입니다. 키스트가 중국 시장, 컨텐츠의 시장에 진출한다라는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키스트뿐만 아니라 SM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닷새 만의 반등인데요. 오늘 3.3% 오르면서 48,150원대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단지 중국 시장에 대한 진출이다라는 기대감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죠. 정부 차원에서 중국 시장에 활로를 만들겠다라는 이야기를 나타나면서 중국과 우리나라의 합작펀드 2,000억 규모를 설립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엔터주들이 꿈틀거리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확인해 봤습니다. 6일의 마감 전략 함께 하면서 마감에 대한 전략도 세워보겠습니다. 주식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자,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 우원명 부장의 의견 들어봅니다. 경기 민감주의 저가 매수로 단기 대응을 좀 해보자라는 의견이고요. 이트레이드증권 온라인 자문팀 김병수 수석연구원입니다. 중국에서 나온 미니 부양책으로 시장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2,000선까지 근접할 수 있는 제시도를 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와우넷 이효근 전문가입니다. 내일은 반등 국면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낙폭 과대주의 저점 매수 전략에 나서보자라고 밝히셨네요. 계속해서 유진투자증권 서초지점 장대진 부장입니다. 미국 시장 부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이 아주 견조하게 방어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옵션 만기가 이번 주에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관망세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와우넷 김우심 전문가는 조금 좀 다른 생각입니다. 옵션 만기일에 프로그램 부담은 거의 없다라고 보고 계십니다. 항상 시장의 여러 가지 비중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잠시 후에 얘기 들어보도록 하고요. SK증권 안산지점 김동엽 부장입니다. 실적 호전주가 조정을 받을 때는 저점 매수에 나서보자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주식창은 구글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로 다운받으셔서 6명 전문가의 의견들을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와우넷 김우신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우신입니다. 뉴욕 증시가 많이 빠졌고 또 개장 초에 시장이 좀 힘없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 좀 많이 하락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요. 시장은 방어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 갖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시장이 아주 방어를 잘 해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서 앵커께서 옵션 만기에 관련돼 있는 제 의견 소개를 해주셨는데 제가 파악하는 바로는 지금 옵션 만기일과 관련돼 있는 프로그램 매도 물량은 한 700억에서 800억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아니다라고 봐서 프로그램 매도 물량은 거의 없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4월 달이기 때문에 선물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서 파생상품 만기가 어떤 시장에 어떤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장세는 작년 8월, 9월의 장세와 매우 유사한 장세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4월 달에 이런 1분기 실적 모멘텀을 바탕으로 해서 2,000선 돌파를 하기 위한 숨고르기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 증시들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증시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하고는 좀 틀린 것이 미국 증시처럼 어떤 고성장을 하는 고포주들의 그런 전략적인 포진이 아니라 우리나라 종목들은 대부분들 굉장히 낮은 저평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고포주의 그런 버블이 약간 꺼지는 그런 선진국 증시에서의 흐름이라면 우리 같은 이머징 마켓에서의 대표 주자들은 외국인 매수를 계속 촉발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지선은 1950선 상당히 굳건할 것 같고요.
오늘 공고 투자 비중이 어제보다 5% 증가하면서 78%까지 올라왔습니다. 아마도 이번 주를 분수령으로 해서 시장이 강세 기조로 유지가 된 2,000포인트 돌파가 시도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종목들에 대한 선별도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수와 연동돼서 종목들의 그런 선별을 하시기 위해서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순매수하는 종목들 많이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1시 반 기준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종목들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LG전자, 포스코, LG화학, 삼성엔지니어링 같이 좀 장기적으로 소외되어 있거나 저평가 매트가 있는 종목들 외국인 기관들 많이 사주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도 어떤 고성장주보다는 CJEM이나 한글과 컴퓨터, 파트론, 원익 IPS처럼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가지고 있으면서 저평가되어 있고 장소도 좀 소외되어 있었던 그런 종목들 위주로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관심 종목 등록해 놓으시면은 아마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굵고 짧게 이렇게 마감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 초 대비해서 공고 투자 비중이 많이 올랐습니다. 78%나 차지를 하고 있죠. 주식과 현금의 비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와운의 김우신 전문가와 6인의 마감 전략 함께 했습니다. 자, 마감 중계해봅니다. 이미 시장은 동시 호가에 진입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동양증권 골드목동지점 고윤기 연구원, KTB투자증권 금융PB영업부 이성흥 연구원과 함께 시장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자, 예상 체결지수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네, 코스피는 지금 현재 1990포인트 안착을 할지 말지를 지금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상황이라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외국인의 지금 꾸준하게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오늘 시장을 좀 견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가장 큰 이슈라고 할 수 있다면 바로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실적 발표인데요. 어느 정도 실적이 예상치에 부합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외국인이 꾸준하게 매수세가 들어온 걸로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그 시장을 놓고 봤을 때 크게 세 가지 단어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구조조정, 두 번째는 저평가, 세 번째는 소외주, 이렇게 세 가지 그 큰 카테고리를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구조조정에 따른 그런 여파로 통신업종이 오늘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증권업종 또한 이러한 흐름을 보이면서 오늘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성장보다는 그동안 많이 빠졌던 저평가, 그리고 많이 오르지 못했던 소외주들, 특히 시가총액 대형주들의 오늘 상승세가 눈에 띄는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세 가지 단어로 요약을 해줬습니다. 구조조정, 저평가, 소외주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했다라고 요약을 해주셨고요. 코스닥의 예상 체결지수는 어떻게 됩니까? 네, 지금 현재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553포인트대로 마감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장중 같은 경우에는 550포인트까지 깨지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매수세, 그 동반 매도세가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나와주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장 막판에 개인들의 그 매수세가 좀 크게 좀 늘어나면서 장 그 하락폭을 굉장히 축소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그 전까지 오늘 아침까지 좀 불안했던 변동성의 부분은 좀 그나마 좀 사그라드는 걸로 판단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뭐 종이 목재 그리고 비금 속 그리고 기타 제조업종 쪽에서의 매수세가 그 상승 여력이 좀 이어졌었고 제약 그 일반 전기전자나 운송 건설업종 쪽에서의 그 매도 그 하락분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장이 좀 코스닥 불안할 때 경기 방어주 쪽으로 매수세가 몰리는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58분 24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마감 직전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 변동성이 개장 초에 좀 있었지만 결국에 상승 반전할 것으로 마무리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 대비에는 상당히 좀 약합니다. 낙폭을 모두 줄이지는 못하고 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10거래일 연속 아주 큰 폭은 아니지만 외국인들이 차곡차곡 매수 규모를 쌓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을 사고 있는지 판단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기관들은 또 어떤 종목들을 팔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 마감으로 가고 있습니다. 59분 3초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매매 동향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누적으로 살펴보면 일단 외국인들의 매수 규모는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현재까지 2조 연속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들이 732억 매수, 4월 7일에는 1,600억, 4월 4일에는 1,100억 계속해서 매수 규모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1개월 누적을 살펴봤는데 1개월 동안 살펴보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외국인들의 매수 규모가 점차적으로 늘어가는 만큼 외국인들의 관심 종목들 살펴보는 것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마감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20초 정도 남짓 남겨놓고 있는데요. 마감 클로징 벨을 확인하시고서 계속해서 마감 중계석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이 3시 증시 마감을 알려드립니다. 네, 4월 8일 화요일 시장이 마감됐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죠. 코스피 지수는 0.17% 강보합 수준에서 1933선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 지수는 약보합 554선에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수 선물은 262포인트 6월물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물 시장은 굳건하게 지수를 방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마감 중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살펴볼 텐데요. 오늘 대형주들, 특징적인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굉장히 좀 방향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화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이제 삼성전자 오늘 약보합 수준으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 외에 이제 현대차, 현대모비스, 어느 정도 지금 엔화 약세가 조금은 둔화되는 그런 국면이 나오면서 지금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가장 뛰는 눈의 종목이 이제 바로 포스코입니다. 그동안 포스코 굉장히 조금 안 좋은 종목으로 그렇게 굉장히 안 좋은 그런 흐름을 나왔었는데 오늘 다시 30만 원 안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꾸준하게 상승을 했었지만 그동안 좋다 안 좋다 이걸 떠나서 어느 정도 전평가에 따른 그런 분석이 나오면서 지금 꾸준하게 매수세가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가장 많이 눈에 띄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다면 바로 통신업종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통신업종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통신 보시는 것처럼 KT가 구조조정에 입각해서 어느 정도 영업이익이 약 3천억에서 4천억 정도 늘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면서 오늘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최근에 이제 SK텔레콤과 에즈일 U+ 또한 LTE 무제한 데이터 요금 가입자 수가 증가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신업종도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지만 증권업종 또한 지금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오늘 대부분의 대형사들 위주로 오늘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락한 종목들을 놓고 본다면은 그동안 많이 올랐던 음식료품, 운수창고, 기계, 종이목재, 의약품과 같이 그동안 좀 크게 상승을 했었던 중소형 업종은 오늘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고, 오히려 마찬가지로 통신, 운송장비, 철강, 금속, 서비스, 건설과 같은 이런 좀 시가총액 굵직굵직한 그런 종목들 위주로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네이버에 대해서 논란이 지금 굉장히 많고 있는 상황인데, 페이스북과 구글, 이런 여러 가지 미국 쪽 관련된 고퍼주들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하는 그런 사업 부분 자체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네이버에서는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이버가 장중에 상승 반전에 성공하는 것에 좀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페이스북이 계속해서 급락했었지만 오늘 간밤에 있었던 뉴욕 증시에서는 낙폭을 많이 줄이면서 강보합 수준에서 마무리가 됐다라는 점에서도 저희가 포인트를 찾을 수 있겠고요. 삼성전자가 1분기 실적을 잠정 실적이죠. 가이던스를 발표를 했습니다. 8조 4천억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는 결론을 내놓았는데요. 0.2% 오늘 약보합 수준에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554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떤 특징적인 종목도 눈에 띄었습니까?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까지 좀 흐름이 좋았던 세스트리온의 상승여력이 오늘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2.5%로 좀 끝나면서 그나마 장 초반 같은 경우에 코스닥 전체적으로 약간 눌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가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상향하는 레포트가 나와주면서 오늘 1.77% 상승률로 마감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시가총액 10위 안에 든 코스닥 종목들은 반은 오르고 반은 떨어졌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역시 CJ ENM 그리고 포스코 ICT처럼 1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좋게 나오는 그러한 종목 위주는 지금 삼성전자 오늘 실적 발표 이후로 실적 장세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1분 실적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나온 종목들을 주목해봐야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특징적인 게 역시 코스닥, 코스피도 합쳐서 가장 핫했던 종목이 코스맥스에 분할한 다음에 주가 흐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코스맥스가 오늘 14.88% 상한가까지 가는 모습 보여주었고요. 코스맥스 BTI 같은 경우 이틀 연속 하한가를 보여주면서 코스맥스 BTI에 대한 그런 좀 하락세가 언제까지 멈출지, 지금 보시면 외국인과 개인 동반이 매도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철수 공동대표 기자회견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절반테크가 2.34%,
10%, 그리고 다물 멀티미디어, 안넷, 써니전자의 상승 여력이 좀 눈에 띄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인성정보 같은 경우가 그 여성의 그런 생리통 완화, 그런 의료기 제품 판매에 대한 기대감이 나와주면서 오늘 8% 강한 상승 여력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NX가 역시 1분기 실적 기대감 때문에 13.08% 상각 근처까지 가는 상승 여력을 보여주고 장을 마감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코스닥 특징적인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가고 있습니다. 지금 해외 증시 마감 상황 확인을 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 하락폭이 큽니다. 어제도 1% 이상 떨어졌고요. 오늘 우리 시장이 견조한 흐름 보였었던 것과는 반대로 니케이 지수는 1% 이상 떨어지면서 지금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세한 정리해 보도록 하죠. 리듬투자증권 국제영업부 우성재 팀장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아시아 증시 어떻게 마감되고 있습니까? 네, 오늘 일본 증시는 지금 폭이 좀 확대되면서 장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 약세로 장 마감하면서 시작 14,606.88포인트에 장 마감했었는데요. 지금 1.36%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증시의 부담감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달러엔의 움직임이 102.86엔선으로 103엔선이 무너지면서 증시에서는 매도세가 수출주를 중심으로 해서 크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지금 일본은행이 오늘 그 통화정책 결정회의에서 양적 완화 기조를 유지는 하겠지만 추가 증액에 대한 예의가 나오지 않으면서 단기 매도 물량들이 크게 늘어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소프트뱅크 등 주요 지수 대형주들의 약세가 눈에 띄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지금 장중 4%의 하락폭을 나타내는 등 증시의 부담감이 좀 크게 나타나면서 일본 증시의 하락세를 주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일본 니케이 지수 14,600선에서의 지지는 가능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지금 달러엔의 움직임이 102.87선까지 하락하는 등 엔 약세에 따른 수출주들에 대한 부담감들이 나타나고 있고 단기 차익 매도 물량들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증시는 약세로 장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이와 반면 중국 증시는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국 증시는 이제 1%에 넘는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강세 기조가 좀 더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2100선 부근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1.81% 상승한 2096.04포인트의 장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전일 청명절로 휴장이었던 만큼 시장에서의 움직임이 없었던 가운데 지금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기대감이 크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투자 및 소비 두 가지 측면에서 내수 부양을 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중서부 지역의 인프라와 그리고 저소득층의 보장성 주택, 그 노후시가지 개발된 민생시설 투자에 대한 가속화와 함께 소비 물류 및 전자상거래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는 발표가 나오면서 증시에 기대감들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중국인민은행에서는 장기간 은행금리 상해 리보에 대한 저금리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준율 인하를 통한 통화적인 부분에서의 양적 완화 정책 기조는 이끌진 않겠지만 정책적인 이러한 투자 부분으로 계속적인 경기 부양을 위한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흐름세가 중국 증시의 강한 흐름을 이끌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아시아 증시 중 일본 증시는 좀 반대 움직임을 보였지만 중국 증시가 견조한 모습을 보이면서 2100선을 돌파하기 위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들이 아시아 증시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 확인을 해봤습니다. BOJ에서 오늘 통화정책회의가 마감을 됐습니다. 기존의 통화정책을 고수했는데 서프라이즈를 시장에서는 원했던 걸까요? 결국에는 아쉬움 속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시장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제가 앞서서 외국인들이 꾸역꾸역 사고 있다라고 표현을 좀 해드렸었는데 일단 연속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점수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들 주로 샀습니까? 네, 오늘 코스피 외국인이 710억 정도 지금 순매수로 집계가 되고 있고 기관도 오늘 한 280억 정도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기관 쪽에서 투신권 펀드 환매 물량이 지금 지속적으로 나온다는 점에서 탄력적인 주가 상승을 꾀하긴 어렵지만 한 가지 반가운 사실은 외국인이 지금 지속적으로 10거래일 넘게 순매수에 가담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특히나 이러한 것은 이제 선진국 시장의 자금이 이제 이머징 시장이죠. 한국, 중국, 대만, 인도 등등과 같은 그런 신흥국 시장으로 지금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다는 점이 지금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는 것만큼 어느 정도 일본 시장을 매도를 하고 오히려 한국 시장을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롱숏 전략도 지금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업종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업종별로 가장 많이 산 업종은 기관인 당연히 통신업종을 집중적으로 가장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은 이제 지속적으로 매수를 한 게 전기전자 업종. 누가 뭐라고 한들 삼성전자만 꾸준하게 매수를 했겠죠. 한번 그럼 종목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을 살펴보게 되면 당연히 이제 삼성전자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계 쪽에서는 지금 1분기 삼성전자 실적이 바닥을 찍고 이제는 반등에 나설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네이버와 SK텔레콤, KT는 매도하는 국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기관은 KT와 그다음 코덱스 레버리지, SK텔레콤 순으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외환시장 마감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 동향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신경제연구소 홍석찬 선임연구원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전화 연결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1,052원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개장 초에는 조금 더 높은 수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1,055원대에서 시작을 했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하락세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달러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엔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하락폭이 조금 큽니다. 엔화당 원화 달러가 계속해서 변동성이 커져가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연결이 됐다고 하네요. 홍석찬 선임연구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외환시장 동향 점검해 주시죠.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3원 20전 하락한 1,052원 20전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지난밤 뉴욕 환시에서 유로화는 유럽 중앙은행 정책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에 주요 통화 대비 상승세를 시현했는데요. 상대적으로 글로벌 달러는 약세를 나타내면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40전 내린 1,055원 약보합권에서 장을 출발했습니다. 장초반 수출업체들의 내고 물량이 출하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낙폭을 확대했는데요. 다만 아래쪽에서는 수입업체의 저점 결제 수요와 함께 한국기업 경계심 등이 원달러 환율의 낙폭을 제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장중 결과가 발표된 일본은행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는 현행 통화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는 BOJ가 기존의 낙관적인 경기 전망을 고수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됩니다. 달러엔 역시 특별한 영향력 없이 102엔대 후반에서 거래를 이어나갔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연저점 수준인 1,050원선에 근접하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가능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상황인데요. 1,050원선은 2008년 리만 사태 이후 깨지지 않은 레벨이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올 2분기 중에는 원달러 환율이 연저점을 하향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 연준의 테이퍼링이나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외적인 상승 재료가 희석되면서 시장 참가자들이 롱플레이를 가져갈 만한 이유가 사라진 데다 외국인 주식 순매수 및 경상시 흑자 기조에 따른 달러 매도 물량 등이 원달러 환율에 꾸준히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4월에는 외국인 배당 역성금 수요가 유입될 수 있고 외환당국의 개입 경계심 등이 원달러 환율의 하락 속도를 제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글로벌 달러가 강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개입 가능성이 원화 절하 요인으로 인식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외환시장 마감 동향 살펴봤고요. 다시 코스피 시장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죠. 수급 쪽 측면을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상황인데요. 눈에 띄는 종목들이 있습니까? 네, 이 만도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만도 오늘 기관에서 가장 많이 매도가 나왔습니다. 만도가 이제 투자 사업 부분과 그다음에 제조 사업 부분을 이제 분류가 되게 되는데 그렇죠? 이제 신설 회사가 이제 만도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만도가 이제 주 한라를 이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어떤 재무적인 구조에 따라서 굉장히 안 좋을 것이라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오늘 크게 하락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물론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수도 있지만 만도를 보유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은 매매에 조금은 유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주가치 해석 그리고 지배 구조의 불확실성이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만도는 또 커버하는 애널리스트가 오늘 또 부정적인 리포트를 내놨더라고요. 이런 코멘트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하락폭이 조금 더 심해진 가격 제한폭까지 내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수급적인 측면 어떤 부분이 부각됐습니까? 네, 우선 오늘 같은 경우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가 전일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나왔다는 점은 우선은 수급적인 면에서 아직까지는 좀 물음표를 달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업종별로 본다고 한다면 오늘 외국인이 가장 많이 샀던 코스닥 업종이 바로 오락문화 업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기관 같은 경우에도 동반 순매수를 오락문화 업종 쪽에서 매수를 엔터 쪽에서 매수가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오늘 같은 경우 엔터 쪽에서는 K리스트가 중국 진출 소식이 나와주면서 상한가까지 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 그다음에 초록뱀이 6.72%, 그리고 JY 엔터가 6.4%까지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시장이 1분기 실적 장세가 되면서
다른 IT 중소형주나 이런 종목들이 특별하게 1분기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없는 그러한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엔터주 쪽으로 해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좀 눈을 돌리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종목별로 오늘 같은 경우에 좀 살펴본다고 한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그 외국인이 코스닥에 샀던 종목은 바로 CJ ENM 그리고 이녹스 그리고 원익 IPS, NTS, 성화하이텍 순으로 매수세를 크게 이어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 CJ ENM과 이녹스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중에서도 영업이익의 그 전년 대비해서 영업이익 증가 속도가 또 성장 속도가 가장 높게 평가된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3월 인터넷 관련주로 해서 주가 흐름이 최근에 가장 많이 부진했던 NTS 같은 경우에도 오랜만에 외국인이 매수세를 크게 이어갔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코스닥의 수급 동향 확인을 해보고 있는 찰나에 선물 시장 마감이 됐습니다. 와운의 송병준 전문가 연결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송병준입니다. 네. 지수 선물 견조합니다. 외국인들이 좀 매수 포지션을 계속해서 쌓아나가고 있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예, 지금 현재 금일 선물은 262.55포인트로 전일 대비 2.1포인트 상승한 채로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종가 고가가 끝났기 때문에 상당히 좀 견조한 수급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전일까지만 하더라도 방향성 자체가 아래쪽으로 많이 쏠려있던 부분들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 한번 선물 재매수를 확대를 시키면서 시장 방향성을 좀 전환시키고 있는 모습이고 또 옵션 만기를 기대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콜옵션과 풋옵션에 대한 양매수를 좀 대규모로 확대하면서 장중 시장의 움직임들을 제한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금 종합주가 지수는 역시 2,000포인트 여전히 좀 저항권이 남아있는 상태고요. 하지만 오늘 시장의 반등으로 인해서 시장 하락 분위기의 충격은 많이 완화될 것으로 보이고 조정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현재 시점에서는 기술적인 조정 관점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추세로 계속 유지가 되기보다는요. 일단 계단식 상승형이라고 해서 기술적인 조정도 받고 또 올라가고 이런 스타일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계속 지속적인 흐름은 박스권 그리고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 마지막으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선물 동향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현재 코스닥의 수급 동향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가죠. 네, 외국인의 그 코스닥 수급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오늘 같은 경우에 매수세를 순매수로 이어갔던 5개 종목 외에 SM, 아프리카 TV, SMEC 그 종목들이 매수세를 이어갔더라고 순위로 올렸다고 볼 수 있겠고요. 반면에 외국인들이 마지막에 팔았던 종목은 CJ 오쇼핑, 서울반도체, 인터파크, 메디톡스, 코엔텍 순으로 해서 매도세를 이어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기관 같은 경우에 그 코스닥에서의 수급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가장 많이 매수했던 종목은 CJ 오쇼핑. CJ 오쇼핑이 오늘 2.4%까지 좀 밀렸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이 강력적으로 손 매수하겠다기보다도 외국인들 손 매도세를 좀 받아주었다라고 좀 풀이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PSK, CJ ENM, SM 순으로 매수세를 이어갔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대신 CJ ENM 같은 경우는 오늘 오전에 불공정 그런 공정에 대한 얘기가 나와주면서 하락세를 장 초반에 좀 보여주었지만 매수세가 좀 다시 한번 좀 이어지면서 플러스로 마감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밖에 기관들은 서울반도체, 내추럴엔도텍, 시젠, 그리고 위메이드 순으로 순 매도세를 이어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CJ ENM 같은 경우에는 등락이 좀 컸었습니다. 뉴스도 많고 이야기도 많고 등락도 많았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 오늘 외국인과 기관 모두 CJ ENM을 매수 상위에 올려놓으면서 주가의 흐름에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장에 대한 이제 한마디씩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1993선입니다. 2000선에 다시 재접근하고 있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경향 이번 주 계속해서 이어질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시작입니다. 미국도 이제 알코아를 시작으로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1분기 실적이 이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대외적인 변수만 놓고 본다면 환율이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하락을 한다면 그만큼 외국인이 환차익을 위해서 들어올 그럴 여지가 있는 상황이고요. 환율이 특히나 이제 지속적으로 빠진 이유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국제통계 기준 자체가 경상수지에 대한 국제통계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적용되는 게 3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적으로 더 증가하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이 들어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적으로 된다면은
환율은 더욱더 하락을 하겠는데 너무 가파르게 떨어져서 시장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은 꾸준하게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외국인이 매수세가 더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10일 날 이제 이주열 그 한국은행 총재의 첫 번째 통화정책 회의가 이루어지는데 어느 정도의 정부와의 어떤 소통이 이루어질지 어떤 정책적 방향을 내세울지가 가장 관건이라 보여지고요. 일단은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보유 종목 체크 한번 더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대형주를 중심으로 1분기 실적 시즌으로 들어가면서 관련주들이 어떤 실적 발표를 하는지에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의견이고요. 코스닥은 분위기가 조금 침체되어 있는 게 사실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 떨어지진 않고 있죠.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나요? 네, 우선 코스닥 전략 4월장은 1월, 2월, 3월에 비해서는 굉장히 더 주의를 요망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주가나 수급이나 그런 부분으로 해서 종목들을 필터링하고 압축시키는 전략이 지난달, 지지난달보다 더 필요한 시장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제가 좀 코스닥을 진행하고 있지만 제가 봐서 4월까지는 아마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특히 경기 민감주 쪽으로 해서 대응하는 전략이 가장 낫다라고 볼 수 있겠고, 2월, 3월 달에 중소형주를 끌어올렸던 이유가 지금 현 정부가 코스닥 기업들에 대한 정부 정책, 이 부분이 가장 컸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게 기대감으로만 갔는데 이 부분이 실적으로 연결된다고 한다면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릴 거란 판단이 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이 다시 한번 좀 침체기에 들어갔다가 다시 한번 상승력을 보여줄 가능성은 크지만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대외 변수로 봤을 때는 경기 민감주 쪽으로 접근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그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쪽으로 해서 민감주를 선별하는 그 주식 비중을 늘리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 대해서 자세한 정리해봤습니다. 동양증권 골드목동지점 고윤기 연구원, KTB투자증권 금융PB영업부 이성웅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시황 내일 전략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결국 4월 8일 화요일 시장입니다. 코스피는 상승, 코스닥은 하락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1분기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실적 가이던스를 발표를 했고요. 대형주들이 계속해서 실적 발표들을 체크하시면서 한국경제TV와 함께 자세한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전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